족부님, 이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는데 어찌하여 이 조카의 눈물은 한양 땅에 닿지 못하는 것입니까? 조선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왕 단종의 유배 생활 속에 숨겨진 기괴한 진실과 소름 돋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이야기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어린 왕의 너클 함께 위로해주세요. 조선 초 문종이 서거하고 겨우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른 단종은 이리때에 둘러싸인 어린 양과 같았습니다. 세종대왕의 위협을 이어받을 총명한 군주였으나 그의 곁에는 그를 지켜줄 부모도 강력한 외척도 없었지요. 이때 야심으로 가득 찬 숙부 수양대군이 계유정난이라는 피해 숙청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합니다. 단종은 상황으로 물러났으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세조의 즉위와 함께 단종은 노산군으로 강등되어 강원도 영월의 청령포로 유배길을 떠나게 됩니다. 청령포는 삼면이 깊은 강물로 둘러싸여 있고 뒤편은 험준한 절벽인 층암절벽으로 막혀 있어 배가 없이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육지 속의 섬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단종의 고독한 유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단종의 피부는 한양의 궁궐에서보다 더욱 창백해졌으나 숲속의 맑은 전기를 머금은 듯 투명한 윤기가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피부 위로 매일 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청령포의 밤마다 기괴한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유배지를 지키던 포졸들은 밤마다 강물 위에서 수천 명의 아이가 우는 듯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한 단종이 머물던 거소 근처의 소나무들은 마치 왕을 향해 절을 하듯 일제히 한 방향으로 굽어지기 시작했지요. 이는 훗날 관음송이라 불리게 되는 소나무의 전설이지만 당시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세조의 찬탈에 분노한 산천초목의 원한이라며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사건은 단종에게 배달되는 음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조는 단종에게 매일같이 진귀한 음식을 보냈습니다. 유배객에게는 과분할 정도의 성찬이었으나 단종은 그 음식을 한술도 뜨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음식을 청령포 강가에 뿌렸지요. 신기한 점은 그 음식을 먹은 물고기들이 수면 위로 떠올라 배를 내밀고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빛 윤기를 내뿜으며 거대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단종이 독을 걸러내는 신비한 능력이 있다고 믿었으나 여기에는 생각지 못한 추리적 반전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실 세조가 보낸 음식에 독을 탄 것은 세조가 아니었습니다. 세조의 총애를 받던 간신 한명회가 세조 모르게 단종을 제거하기 위해 은밀히 술을 쓴 것이었지요. 하지만 단종은 이미 궁궐에서부터 독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먹는 대신 음식 속에 섞인 독성분을 이용해 청령포 주변의 물기를 바꾸고 지형을 이용해 자신만의 방어 기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단종이 층암절벽 위에서 돌을 쌓아 올리던 망향탑은 단순히 한양을 그리워하는 탑이 아니라 강의 흐름을 관측하고 외부의 침입을 감지하는 전략적인 장치였던 것입니다. 중반부에 접어들며 이야기는 더욱 기괴한 복선으로 치닫습니다. 영월의 호장 어뭉도는 밤마다 단종의 거소에서 금색으로 빛나는 용이 승천하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용이 아니라 단종이 밤마다 강물에 풀어놓은 특수한 기름과 횃불의 반사광을 이용한 신호였습니다. 단종은 유배지에서도 끊임없이 사육신과 남은 충신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조는 이 기괴한 빛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밀사를 급파합니다. 밀사가 청령포에 도착했을 때 그는 단종의 방 안에서 소름 끼치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단종은 보이지 않고 단종이 입던 골룡포만이 허공에 떠서 서예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밀사는 겁에 질려 도망쳤으나 이는 단종이 청령포의 안개와 거울의 원리를 이용해 만든 정교한 눈속임이었습니다. 어린 왕은 고립된 섬에서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며 숙부의 권력에 대항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세조의 명을 받은 사약이 내려오기 전 청령포에는 대홍수가 들이닥칩니다. 강물이 범람하여 단종의 거소를 집어삼키려 할 때 단종은 피신하는 대신 강물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이 나라의 기운이 나를 버린다면 내 기꺼이 이 물길을 따라 사라지리라. 이때 강물 속에서 수백 마리의 잉어가 나타나 단종의 몸을 받쳐 올렸다는 전설적인 전개가 펼쳐집니다. 이 장면에서 단종의 피부는 빗물과 강물에 젖어 성스러운 윤기를 내뿜으며 인간을 넘어선 신격화된 존재로 묘사됩니다. 반전의 반전은 단종의 죽음 그 이후에 드러납니다. 방연아, 내 어찌 그리 슬피 우느냐. 축복해서 내게 내리신 것이 향기로운 술인지 아니면 내 영혼을 자유케 할 열쇠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느니라. 공식 기록에는 단종이 사약을 받거나 교살당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영월 지역의 구전 야사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약을 들고 온 금부도사 왕방연은 단종의 위험에 눌려 차마 사약을 건네지 못하고 통곡했습니다. 그때 단종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청령포의 안개 속으로 유유히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세조의 꿈에는 온몸이 젖은 단종이 나타나 세조의 가슴을 짓눌렀고 그 후 세조는 평생을 피부병과 악몽에 시달리게 됩니다. 단종의 비극은 단순한 권력 투쟁의 패배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당한 권력에 맞서 자신의 고결함을 끝까지 지켜낸 인간의 숭고한 저항이었습니다. 영월의 깊은 산세와 청령포에 굽이치는 강물은 지금도 그날의 진실을 품고 흐르고 있습니다. 유배된 어린 왕이 남긴 교훈은 명확합니다. 외로운 고립 속에서도 자신의 품위를 잃지 않는 자만이 진정한 역사의 주인으로 남는다는 사실이지요. 청령포의 안개는 거쳤으나 단종을 둘러싼 죽음의 그림자는 오히려 더욱 짙은 묵취를 풍기며 영월 땅을 덮쳐왔습니다. 세조가 보낸 사약을 들고 온 금부도사 왕방연은 단종 앞에 무릎을 꿇고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왕방연의 눈앞에 선 단종의 모습은 유백에게 초라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비록 거친 삼배옷을 걸쳤으나 단종의 피부는 새벽 이슬을 머금은 백옥처럼 영롱한 윤기를 내뿜고 있었고 그의 눈빛은 억울함보다는 초탈한 성자의 그것과 닮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숨겨진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에서 단종을 모셨던 시녀들 중 한 명이 단종의 비밀 서찰을 품고 사라졌다는 야사가 존재합니다. 그 서찰에는 세조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미래의 조선 왕들에게 전하는 왕도의 비책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단종은 비록 어린 나이에 권좌에서 밀려났으나 자신이 이루지 못한 성군의 꿈을 후대 왕들이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피눈물을 흘리며 글을 남겼던 것입니다. 세월이 흘러 숙종대에 이르러서야 단종은 다시 왕으로 복위되었습니다. 그가 복위되던 날 영월 장릉에는 300년 동안 피지 않던 기이한 꽃들이 만발했고 굽어있던 소나무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곧게 펴졌습니다. 마치 억눌려 있던 어린 왕의 한이 비로소 풀린 듯한 광경이었지요. 단종의 비극적인 생애는 끝났으나 그의 고결한 정신은 영월의 산천에 녹아들어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묵직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고독했지만 가장 빛나는 영혼을 가졌던 어린 왕 단종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권력의 무상함과 인간 존엄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축복께 전하라. 내 몸은 이 차가운 강물에 누일 것이나 내 혼은 영월의 태백산맥을 타고 올라 한양의 용상을 영원히 감시할 것이라고.